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30이 되기 전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도 많다지만 저는 30을 넘기지 않고 꼭 결혼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결국 헤어지고 30이라는 나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30에 결혼은 못했지만 이번엔 35 전에는 꼭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느냐면 아마 저희 집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 자체도 좀 보수적인 집이라서 예전부터 결혼은 필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결혼하면 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저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 만나 일찍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고 제대로 된 과업을 끝낸 거라는 뿌리 깊은 신념이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언니가 둘 있는데 언니는 둘 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언니들도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간절하면 잘 안 된다는 말처럼 오히려 결혼까지 성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사귀던 그 남자친구와도 결혼 생각까지 있었고 결혼도 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뒤늦게 준비해보고 싶은 공부가 있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결혼보다는 그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예정 없이 미뤄졌고 결국 저와는 헤어지게 되었죠. 부모님은 막내딸이 30 넘어서 결혼을 못하니 선자리도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저희 언니들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큰언니의 형부가 남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학교 후배인데 저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준 것이죠. 그맘때 저는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많아서 거의 매주 새로운 소개팅을 갔었는데 인연이 될 사람이면 다른 건지 그 남자는 확연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서로 첫 만남에 호감을 느꼈고 대화도 잘 통하는 편이었죠.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은데도 좀 귀여운 면도 많았습니다. 유머러스하기도 하고요. 저처럼 그 남자도 막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럼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위로 누나가 둘이요. 아, 그러시구나. 그 남자는 위로 누나가 둘이라고 했어요. 누나들이랑은 나이 차이도 조금 된다고 했습니다.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 싶었죠.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선짜리나 소개팅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거든요. 그 남자도 저처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기에 그런 부분도 잘 맞았어요. 이전 남자친구가 결혼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건데 이 남자는 적극적으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니 너무 잘 됐다 싶었죠. 그 남자는 직장도 좋았어요. 회사도 알아주는 외국계 회사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빨리 하길 원했기 때문에 1년 사귀고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남친 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남친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친네 어머님은 고상하고 우아하신 편이었어요. 말투도 나긋나긋하시고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계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그 자리에서 남친네 누나들도 봤어요. 남친 누나들도 인상이 좋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님은 저 인사하러 온다고 상다리가 휘어져라 음식도 많이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우리 건영이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죠.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았고 저는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고 정성이 가득하더라고요. 어머님,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들어. 잘 먹으니 보기 좋네.
어머님은 제가 먹는 걸 가만히 보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수진이라고 했지? 이름이. 네. 수진이는 음식을 좀 잘하나?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잘한다고 하긴 쑥스러운 정도지만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잘 해먹고요. 저는 자취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잘 차려 먹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할 줄 알고 파스타나 볶음밥도 잘 해먹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것 같은 음식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잘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에서 요리 잘 안 하는데 수진이는 보기 드물게 참하네. 과찬이세요. 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집에서 잘 차려 먹는 따뜻한 밥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많이들 들어요. 그렇게 저는 식사 대접도 푸짐하게 받고 이런저런 얘기도 잘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기에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시부모님도 예비 신우들도 다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요. 다만 하나 걸리는 건 어머님이 자꾸 반찬을 남편 밥 위에 올려주는 거였어요. 생선살 같은 것도 발라서 밥 위에 올려주시고 그 외에 나물이나 고기 반찬 같은 것도 번갈아서 잘 올려주시더라고요. 남친이 그냥 본인 젓가락으로 먹을 때도 많지만 어머님이 밥 위에 뭘 자꾸 올려주실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것도 먹어봐라, 야채도 자꾸 먹어야 된다, 미역국에 들깨 넣었는데 건강에 좋으니 국물까지 마셔라 등등 식사하는 내내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친의 누나들도 있었지만 누나들은 알아서 먹는데 남친에게만 그렇게 하셨어요. 30살 넘은 다 큰아들 밥 위에 먹을 것을 자꾸 올려주시고 남친도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남친이 막내라서 어머님이 엄청 우쭈쭈 해주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그날의 인사는 끝이 났고 그 후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인사를 잘 마쳤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신혼집은 예비 시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남친 앞으로 집을 하나 사주신 거죠. 대출도 없이 집을 해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안에 들어갈 혼수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혼수를 어머님이 같이 보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친정엄마랑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자기랑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 가전, 가구 제품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구들을 살피셨어요. 소파 고를 땐 앉아보고 심지어 누워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 직원 보기도 민망해서 남친을 살짝 땡겼죠. 어머님 좀 말려보라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엄마가 가구 같은 거 잘 봐. 나한테 꼭 필요한 걸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친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른 소파를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소파는 전혀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리클라이너 소파를 하고 싶었고 색상도 연 그레이나 베이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고르신 건 짙은 남색인데다 길쭉한 카우치 형태의 소파였죠.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할게요. 언제 배송되죠? 그래서 제가 다급히 어머님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이걸로요? 왜? 저는 이런 형태보다 그냥 리클라이너로 하고 싶거든요. 이건 자리 차지도 너무 많이 하고.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살짝 굳으시더라고요. 리클라이너로 한다고? 네. 그건 일일이 버튼 눌러서 펴야 되잖아. 불편하지. 하지만 저는 남친을 쳐다봤습니다. 남친은 딴청 피우고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예전에 나도 써봤는데 은근 불편해. 우리 건영이가 덩치가 좀 큰 편이잖아.
그 리클라이너로 되어 있는 건 영 다리 받침대 부분이 불안하더라. 소파가 앞으로 확 기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친에게 건영아, 너도 이게 편하지?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 편하긴 이게 편하지. 자기야, 자기가 리클라이너 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그거 불편해. 내 주변에 리클라이너로 산 사람들 다 후회하더라. 이런 소파가 좁으면 편해. 눕기도 좋고. 라는 겁니다. 어머님도 당연하다는 듯 이걸로 하라고 하시고 남친까지 그러니 거기다 대고 싫다고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보러 갔어요. 역시나 어머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누워보고 옆으로 기대보고 오죽하면 옆에서 안내해주던 직원이 어머님께서 혼수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죠. 저는 그 말에 멋쩍게 웃었는데 정작 어머님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침대를 일일이 체크하시더라고요. 남친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편이다 보니 길이는 적당한지 매트리스는 편하고 잘 잡아주는지 엄청 꼼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마음대로 침대를 선택하셨죠. 가구만 그런가요? 가전제품도 본인이 일일이 따지고 어머님이 하라시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색이나 취향이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어머님이 너무 확고하고 단호하시다 보니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이 다 정하셨는데 저는 진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친과 통화를 하면서 저도 불만을 터뜨렸죠. 아니, 우리 신혼집인데 왜 어머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야? 엄마가 골라주면 편하고 좋지 않아? 그리고 엄마가 엄청 꼼꼼하게 골라줬잖아.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니니까 그렇지. 스타일 그런 게 중요해? 기능이 중요한 거지. 우리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받게. 나 예전에 6개월 정도 어학연수 했었는데 그때도 엄마가 와서 일일이 가구며 가전이며 싹 바꿔줬어. 겨우 6개월 있는데 그걸 다 바꿨다고? 나 불편하다고. 내가 좀 잠자리에도 예민하고 편한 거 좋아하니까. 저 그 말에 처음으로 남친이 엄청 마마보이인가 싶더라고요. 자기야, 혹시 자기 마마보이야? 뭐? 마마보이냐고. 야, 너 말 다 했어? 갑자기 남친이 엄청 화난 목소리로 저보고 야라고 하는 겁니다. 사귀는 동안 남친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야라고 하거나 비속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마마보이냐고 한 말에 목소리가 돌변하는 겁니다. 저는 몹시 당황했죠. 야라니, 왜 그래 갑자기? 우리 엄마가 일부러 시간 내서 도와준 건데 불평불만하질 않나. 나더러 마마보이? 그럼 그 앞에서 싫다고 하지. 앞에서 말 한마디 못 해놓고 뒤에 와서 왜 나한테 그러는데?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처음 겪는 남친의 행동에 저도 너무 놀랐죠. 저는 왜 소리를 지르냐고 했고 남친은 본인이 더 열을 내더니 전화까지 확 끊어버렸어요. 저도 너무 황당했죠. 내가 뭐라고 했다고 저렇게까지 난리치나 싶기도 하고요. 처음엔 저도 화가 났었는데 그 뒤로 이틀이고 3일이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남친도 뭔가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죠. 그게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주말에 결혼식장 보러 가기로 했는데 남친이 연락이 안 되니 저는 마음이 다급해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됐을 때 나도 똑같이 연락 안 했어야 되는데 저는 혼자서 허둥지둥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몇 번이나 연락하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죠. 그제야 남친도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내가 혹시 마마보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느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친도 자기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친구가 자기한테 마마보이라고 놀린 적이 있어서 코뼈에 금이 갈 정도로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 놀랐어요. 1년 동안 남친을 만났지만 그런 성격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결혼 전에 그렇게 많은 힌트가 있었고 그제라도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뭐에 씌인 건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너무 컸던 건지 저는 남친에게서 이상한 점을 봤지만 그래도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빼고는 결혼 준비에 있어 문제될 건 없었고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뒤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밀번호를요? 그래, 너네 둘 다 일한다고 바쁜데 내가 집에 가서 살림도 봐주고 그럴게. 그냥 비번만 알려줘.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알아서 할게요. 살림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가 성에 안 차서 그래. 그냥 비번만 알려줘. 너네 일하러 갔을 때만 잠깐 가서 집안일 좀 해줄게. 자주도 안 가.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비번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집에 와서 살림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또 그러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낮에 저희 집에 어머님이 왔다 가시면 집안 정리를 해주고 가셨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한테는 잔소리 폭격을 하셨죠. 침구랑 이불 얼마 만에 한 번씩 세탁하니? 네? 2, 3주 정도. 그러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우리 건영이는 비염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이불 세탁을 자주 해줘야 돼. 저번에 보니까 또 콧물 훌쩍이던데. 내가 냉장고에 건영이 먹는 비염 한약 넣어놨어. 그거 식사하고 나서 30분 뒤에 데워서 꼭 줘라. 환절기에는 그거 먹어야 애가 콧물을 덜 흘려. 그러시는 겁니다. 저 너무 황당했죠. 3살 애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챙겨줘야 되나요? 어머님은 집 건조해지면 비염 더 심해지니까 가습기도 꼭 틀고 실내 습도를 50%로 맞추라며 하나하나 다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한약이 왜 잘 안 줄어드냐며 잘 안 챙겨 먹이냐고 하시기도 했죠. 게다가 황당한 건 건조기에 돌린 빨래를 꺼내서 남편 옷이며 속옷은 깨끗이 개어 넣어주시는데 제 거는 안 개고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말은 며느리 거라 함부로 만지기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냥 아들 것만 정리해 주시는 게 눈에 보였죠. 저는 그냥 제가 할 테니 그런 건 아예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꼭 빨래를 개서 딱 남편 것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수시로 와서 집안일 하시고 그걸로 저한테 잔소리를 퍼부으시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여러 번 말했죠. 어머님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갔을 때 엄마가 오는 거잖아. 근데 뭐가 불편해서. 집안일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니야?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2사람 사는데 솔직히 집안일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별로 어지를 일도 없는데. 그냥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어떻게 사는지 감시하시는 것 같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감시라니. 자기 요새 뭐 먹는지, 보약은 잘 먹고 있는지, 영양제는 잘 먹고 있는지 그런 거 일일이 체크하고 나한테 따지시는데 그게 감시가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좀 챙겨 먹어.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시잖아. 제가 뭐라고 하자 남편은 표정이 몹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하라 이거지? 자기가 좀 잘 말씀드려. 이제 우리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자르고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안 돼요. 수진이가 엄마 오는 거 불편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아셨죠? 하고 전화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 그 모습에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말해달라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더니 자리를 뜨는 겁니다. 남편은 그맘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린애가 투정 부리듯이 행동을 잘했어요.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문제 해결이나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쁘다고 틱틱거리며 유치하게 행동하는 거였죠. 1년 사귀는 동안에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남친을 좋아해서 흐린 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냥 성격 좋고 귀염성 있고 저한테도 잘하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자기 기분 좋을 땐 저한테 실실거리고 기분 나쁘면 바로 꼬장부터 부리는 시기였죠. 남편의 그 전화 때문에 어머님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시더라고요.
방금 건영이 전화 뭐야? 네가 그렇게 진짜 말했어? 그래서 저도 말 나온 김에 말하자 싶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자꾸 오시는 거 제 입장에선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결혼했으니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알아서 못하잖아. 내가 가보니까 청소도 잘 안 하는지 선반에는 먼지 쌓여있고 냉장고도 너 집에서 요리 잘 안 하니? 냉장고에 식재료도 제대로 없던데. 요즘 좀 바빠서 대신 어머님이 반찬 주신 거 있어서 그거랑 같이 먹고 있어요. 밑반찬 몇 개로 대충 때운단 말이야? 고기 반찬이나 생선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어머님이 불편하니 어쩌니 이간질을 해. 너 그런 건 어디서 배워먹었니? 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남편은 이 분란을 만들어 놓고 솔랑 소파에 들어 누워 폰 만지고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은 다 제 차지고 남편은 아예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무슨 남편 돌봐주는 보모 정도로 취급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화가 나서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가겠다. 근데 한 번 갔을 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때 어디 두고 보자는 소리까지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뭘 두고 보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드러 누워 있는 남편에게 갔어요. 이 분란 만들어 놓고 편하게 누워 있느냐고 따지니 남편도 왜 나한테 그러냐고 더 큰 소리로 따지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큰 소리로 싸웠고 남편은 화가 난다고 리모컨을 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도 찍힌 자국 그대로 있었고 리모컨도 부서졌죠. 너무 폭력적인 모습이라 저도 몸이 확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저를 살기등등하게 노려보더니 자기 건들지 말라며 자리를 떠났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충격이라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깊은 후회가 찾아왔죠. 남편이 이렇게 마마보이 기질의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고 시어머니도 저렇게 아들한테 집착하면서 저를 들들 볶을 줄 몰랐어요.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거구나 그제야 깨닫게 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의 일 이후로 남편과 저는 서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 구태여 먼저 풀고 싶지 않았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한 집에서 거의 남남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어요. 서로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그렇게 각자 산다는데 저라고 그 상황이 좋을 순 없었어요. 먼저 다가가서 풀까 생각한 적도 많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나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였어요. 차라리 아니다 싶을 때 빨리 갈라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용기가 안 나고 주춤거려지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도 자존심이 너무 세고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끝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5개월 가까이 서로 남남처럼 지냈을 때였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이따금씩 시어머니는 한 번씩 오셨는데 어머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는지 평소와 다름없이 저에게 대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헤어질까 말까 고민까지 하는 와중인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살림 잔소리를 일일이 신경 쓸 마음조차 없었거든요. 그맘때 퇴근하고 식사도 각자 했는데 남편은 밖에서 먹거나 집에 있어도 배달 음식을 혼자서 시켜서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던지요. 저 역시도 알아서 대충 때였고요.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도 않은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서 동료에게 엎이다시피 온 겁니다. 남편은 자기 혼자 잘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그 동료가 침대에 남편을 눕혀두었죠.
이렇게까지 술을 많이 먹은 건 처음 봐서 저도 몹시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늦은 밤에. 데리고 오신다고 고생했어요. 근데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건영이가 좀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속상한 일이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말에 동료가 좀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회사라뇨? 네? 건영이 회사 그만둔 지 좀 되지 않았나요? 몇 달 됐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이미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재수 씨는 모르셨어요? 언제요? 아니 도대체 왜요? 요즘도 출근한다고 매일 나갔는데. 건영이 회사 안 나가고 주식하는 형님 사무실 간 지 꽤 됐는데. 네? 주식이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아, 내가 실수한 건가? 그 친구는 낭패스러운 얼굴로 자리를 뜨려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달라고 했죠. 그 친구는 건영이 일어나면 직접 들으라고 하다가 제가 계속 얘기해달라고 붙잡으니 결국 말을 해주더라고요. 실은요, 건영이랑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는데요. 그 형님이 해외 주식으로 몇십억을 번 사람이거든요. 건영이가 그 형님을 엄청 좋아하고 잘 따랐죠. 그런데요? 건영이도 연봉 나쁘지는 않지만 그 형 버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니까 건영이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형이 자기 사무실로 그냥 출근하라고 그랬대요. 건영이 말고 한 명 더 있고 그 형이 주식 노하우도 알려주고 뭐 그런다고. 대신 그 사무실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그 형한테 차 한 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로. 아마 퇴직금으로 사줬을 거예요. 그리고 건영이가 회사 그만두고 그 형네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됐나 봐요. 그 형이 대박 조짐 있는 주식이 있다고 해서 건영이가 주변에 돈도 많이 빌려다 쓰고 직장을 제대로 안 다니니까 제대로 된 대출이 안 나와서 사금융도 끌었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이 완전 폭망했다고. 사금융이요? 그리고 폭망했다고요? 예, 그 형이 크게 넣어야 크게 잘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나 본데 그게 완전 폭망이라. 그래서 속상해서 술을 미친 듯이 마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망했다고 빚쟁이들이 곧 찾아올 거라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당연히 회사에 착실하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생활비를 반반 내는데 그 생활비 통장에도 매달 돈이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서로 대화도 전혀 하지 않는 냉전 상태라 까마득히 몰랐는데 제가 모르는 남편의 상황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빌린 돈 액수도 크고 제대로 못 갚으니 빌려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네 마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제대로 터지면 그 돈도 갚는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고 하고요. 무슨 주식이 도박도 아닌데 혼자서 정신 못 차리고 허우를 쫓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 들어보니 그 형님이란 사람도 영락없는 사기꾼 같은데 남편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았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아무리 냉전 상태라고 해도 같이 사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뭐길래 어떻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나 싶기도 하고요. 친구는 그렇게 나갔고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코까지 골며 자는데 저는 복잡한 심경에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앞에서 열을 내든 말든 무시하더라고요. 사람 말 무시해? 회사 그만두고 주식인가 뭔가 한다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돈도 다 날렸다며. 빚까지 졌다며. 근데 그걸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네가 갚아줄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저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참담한 기분을 느꼈죠.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이게 부부야?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우리 엄마 오지 말라 그러고 네 마음대로 하려다가.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그래.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옆에서 그만 떽떽거려. 땡땡? 지금 말 다 했어? 그러자 남편은 짜증을 확 내더니 화장대 위에 있던 스킨병을 또 벽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아, 시끄러워.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랑 결혼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속인 주제에 눈이 희번뜩해서 또 물건을 집어던지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해먹겠더라고요. 저는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내가 이 모양 이 꼴 되니까 이혼하자고 한다면서 또 거품 물고 난리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질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날 밖에서 배회하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미 남편과의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었고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저 속이고 회사 마음대로 그만둔 것도 모자라 주식 사무실에 출근하고 거기다가 감당도 못할 어마어마한 빚까지 졌으면서 도리어 큰 소리치고 물건까지 집어 던지는데 나중엔 저한테 손찌검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냥 나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집에서 탈출하자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저는 제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무슨 이혼이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빚지고 물건 집어던지고 전후 사정 다 얘기하니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협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시했고 저는 이혼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했죠.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며 이혼 못해준다고 했고 저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제 연락처를 빚쟁이들에게 넘긴 건지 뭔지 빚쟁이들이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는 곧 이혼할 거니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는데 신고하면 니네 남편 가만 안 둔답니다. 이혼할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혼 때문에도 골머리가 아픈데 빚쟁이들까지 닥달을 하니 미칠 지경이었죠. 그런데 가뜩이나 미칠 지경인 저를 더 미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었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회사 끝나는 대로 바로 집으로 오라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집 나간 지가 언젠데 남편은 그런 것도 자기 엄마한테 말 안 했나 보더라고요. 저도 가서 단판을 짓겠다 생각하며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어머님이 제 앞으로 배달용기 스티로폼을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내 아들이 이런 거나 먹고 살아? 기가 막혔죠. 그나마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부지런히 치워서 없앴는데 제가 집 나가고 나서는 남편 혼자 지내면서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 먹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쌓아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내 귀한 아들한테 이딴 음식들을 주느냐고 거품 물고 날뛰시는 겁니다. 집에서 밥 잘해 먹는다, 요리 잘한다 해서 그거 믿고 결혼시켰더니 애한테 이딴 거나 먹이고 있었어! 먹이긴 누가 먹여요? 어머님 아들이 찾아서 먹은 거지. 어머님, 제가 무슨 어머님 아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 큰 아들이 지가 먹고 싶어서 사 먹은 건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이거 말하는 것 봐. 네가 제대로 밥도 안 차려주고 하니까 애가 이런 거나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우리 건영이 이런 거 안 먹어. 어머님 아들 배달 음식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3, 4살 애예요?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말하세요. 어머님 아들? 저 말하는 것 봐라. 너는 남편을 그따위로 부르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따위로 살림하면서 오지 말라고. 알아서 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시켰지. 집까지 사주고 결혼시켰더니 너 헛소리 할 거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요? 어머님 아들 밥 좀 안 차려줬다고 저한테 나가라고요? 그래, 네 역할도 똑바로 못하면 집에서 나가야지. 하면서 저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죠.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 집에서 나갈게요.
원래도 영영 나가려고 했는데 참 잘 됐네요. 이건영한테 얘기 못 들으셨나 본데 저 어차피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혼? 왜? 왜 놀라세요? 좀 전까지 저보고 나가라면서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참고 꾸역꾸역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 사고를 쳐도 단단히 크게 쳤어요. 그건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 뭔 소리 해? 내 아들이 뭔 사고를 쳤는데? 아들한테 직접 들으세요. 어쨌든 저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내 아들이 뭔 사고를 쳤냐고! 그렇게 언성이 높아졌는데 남편도 마침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건영아, 수진이 제가 네가 사고 쳤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말에 남편 짜증나는 표정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너 뭔 사고 쳤는데? 아, 뭔 사고야. 그런 거 아니야. 뭔데? 말을 해봐. 엄마한테 말을 해야 엄마가 수습을 해주던지 할 거 아니야. 누가 마마보이와 치맛바람 엄마 아니랄까봐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지겹고 싫었습니다. 둘이서 그러고 있길래 저는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또 붙잡더라고요. 저 얘기 끝났으니까 잡지 마세요. 네가 뭔데 남의 아들 이혼남을 만들어? 겨우 이거 살려고 결혼한 거야? 미쳤어? 방금은 저보고 나가라면서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나가라고 했지. 내가 이혼하라고 했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놓으세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 들이닥칠 거예요. 아들이 무슨 사고 쳤냐 그랬죠? 직접 보세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저까지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거든요. 좀 전에도 문자 한 통 왔네요. 이 집 쳐들어온다고. 사람들? 그 말에 남편도 놀라서 오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걔네들이 여기로 온다고? 제발 그 빚쟁이들 나한테까지 연락 안 오게 해. 한 번만 더 연락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지금 여기 온다고 했다고? 언제? 에이씨,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하더니 남편 급하게 다시 신발 신고 나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가기도 전에 문이 확 열리더니 덩치 좋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이건영 씨, 어디 가려고? 아, 안녕하세요. 제가 사무실로 가려고 했는데. 웃기고 있네. 연락도 안 되는 인간이 제 발로 우리 사무실 오려고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남자는 인상을 쓰며 남편 뒷덜미를 잡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도 소리 지르며 말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요! 이건영 엄마예요? 어서 놓지 못해? 그 말에 남자는 이건영을 던지듯 확 내팽개치더라고요. 얼마나 우습게 고꾸라지던지요. 아줌마가 엄마면 잘 됐네. 아들이 빌린 돈 아줌마라도 갚아. 빌린 돈? 건영아, 저게 뭔 소리야? 너 돈 빌렸어, 이 사람들한테? 아, 그게... 예, 빌렸습니다. 하면서 차용증을 꺼내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빌렸네요. 다 해서 오늘자 이자까지 2억 7천 갚으시면 됩니다. 그 말에 어머님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2억 7천? 왜 2억 7천이에요? 얼마 전까지 2억 5천이었는데. 네가 돈을 제때 안 갚고 우리 연락도 안 받고 도망갔잖아요. 어디 이 자리에서 더 올려줘? 그 말에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저게 말로만 듣던 사채구나 싶었죠. 어머님, 곱게 키운 아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돈 갚으세요. 저희 계속 이렇게 신사처럼 안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머님 일단 어머님 번호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협박으로 어머님 연락처까지 알아내고는 이번 주까지 갚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나갔습니다. 그 남자들이 나가고 어머님이 망연자실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저게 뭔 소리야? 네가 왜 돈을 빌려 저런 인간들한테? 너 뭐 했는데? 주시겠대요. 옆에 있는 제가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뭐? 주식한다고 그 돈 다 날렸다고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마음대로 회사 그만두고 주식했답니다. 제가 왜 이혼하려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말에 어머님 갑자기 넋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 오게 하면 뒤도 안 보고 신고할 거라고 말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눈이 돌아서는 남편의 뺨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 패듯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갑작스런 어머님 행동에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죠. 너 미쳤냐? 너네 아버지가 주식으로 퇴직금 날린 거 알면서 너도 주식을 했다고? 게다가 사채까지 쓰고? 네가 제정신이야? 그 고상하던 어머님이 거의 미친 개처럼 눈이 돌아서 남편 뺨이고 머리통이고 있는 대로 후려 갈기시는 겁니다. 남편은 쳐 맞으면서도 그만하라고 난리치고 어머님은 악을 지르며 남편 붙잡고 끝까지 때리셨죠. 알고 보니 아버님도 주식으로 회사 퇴직금을 통째로 날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주식이라면 치떨려 하면서 주식은 절대 안 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다는데 결국 아들까지 회사 그만두고 주식하고 거기에 사채빚까지 생겼다 하니 어머님도 눈이 돌아간 거였죠. 어머님은 정말 남편을 미친 듯이 때리다가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습니다. 남편은 한참 처맞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자기 좀 도와달라, 돈 좀 갚아달라 그러고 있고요. 그 답도 안 나오는 모습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혼소송 진행하려 했는데 남편 쪽에서 소송까지 갈 것 없이 협의이혼하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호에 이혼 도장 찍었어요. 집은 남편 거라서 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는 제가 다 들고 나왔고 중고매장에 팔았습니다. 살 때는 나름 비싸게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참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게 마치 저의 결혼 생활처럼 보여서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참고로 저희 신혼집은 금매로 팔아서 남편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힌다고 그렇게 다 큰 아들을 오냐오냐 키우셨는데 그 아들이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고 치를 떨어하는 주식으로 집까지 날리고 참 어이없는 결말이다 싶었어요. 이제는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노래를 불렀는데 제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 그 자체였어요. 재혼 생각은 당연히 없고 내가 뭐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나 싶을 정도죠. 진짜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들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상황과 시간에 떠밀려 급하게 결정했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굴 탓하겠나요? 결국 제 잘못이겠죠. 하지만 한 번의 실패와 엄청난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 2번의 실수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걸 저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결코 진짜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제 앞길만 생각하며 살아가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